듣기 전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최악의 정치 검사들 우검회 10년 만에 재조명되다입니다. 최악의 정치 검사들 우검회. 요새 이 우검회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한동훈도, 김수남도, 그리고 최근 한참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조은석 특검도 모두가 우검회에서 정치 검사를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우검회를 만든 사람은 안대희 전 중수부장인데요. 이 사람은 대법관까지 했었죠. 사실상 이 우검회는 안대희를 위한 그런 조직이었어요. 안대희라는 사람이 정치의 뜻을 두고 후배 검사들을 규합한 것이 바로 이 우검회입니다. 그러니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격,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검회는 이미 10년 전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에서 중대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검회는 반드시 거론이 되어 왔어요. 왜? 바로 그 고비마다 정치 검사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 현대사를 굴곡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명됐던 것은 지난 2022년이에요. 그리고 3년 만에 또 재조명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검회가 지금까지는 특정 인물 중심으로 그 사람도 우검회 출신이래 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지만 이번에는 우검회 그 자체가 지금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우검회는 원래 뜻은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정치 검사들로 모여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얼굴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 밖에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정치 검사들이 이 우검회에서 정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 우직한 검사들이 아니라 최악의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오밤중 뉴스에서는 이 우검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조명빨을 받기 시작했는지 낱낱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우검회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최악의 정치 검사들 우검회 10년 만에 재조명되다입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등장하네요.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윤석열이네요. 이때는 지금처럼 살이 많이 찌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때가 2004년입니다. 윤석열은 검사직을 그만뒀다가 그래서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호사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데 검사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산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 산행에서 찍힌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 거죠. 자, 윤석열이 보이고요. 가운데 이 사람은 누구죠? 네, 한동훈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여기 조은석이 있네요. 예, 그냥 척 보기에도
우리 눈에 익은 낯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검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여기 윤석열이 있습니다. 여기 한동훈도 있죠. 그리고 유일준 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곤 검사도 있습니다. 유일준, 이원곤 둘 다 시민들한테, 대중들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 그 중에서도 정치에 야망을 두고 있는 정치 검사로 꽤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이원곤 같은 사람은 최근까지도 이 정치 검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자, 유재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일단 출마해서 당선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여기 있죠. 가운데 있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그 옆자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입니다. 당시는 대검 중수부 중수 2과장이었어요. 이거 중수부 과장이었, 아니요, 이게 중수부 과장, 그렇죠. 중수 2과장이었네요. 윤석열은 그때 뭐 했냐고요? 그냥 평검사였습니다. 한동훈은 뭐 했느냐고요? 막내 검사였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막내 검사들이었다고 봅니다. 연수원 27기 이후 쪽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벌써 볼게요. 여기는 남기춘이라는 사람입니다. 남기춘 검사장. 역시 이 사람은 정치검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검사장으로 그만두긴 했지만 정치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정치권을 드나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윤석열이 뭐 징계를 당한다든지 또는 기소를 당했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남기춘이죠. 정치검사들이 나름 대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남기춘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조은석 같은 사람은 남기춘이 제주도에서 전원 생활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따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남기춘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한동안 법조계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법조계에서도 활동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들락거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문효남,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이완규죠. 예, 윤석열의 학교 동기이자 뭐 연수원 동기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조재현 검사, 그리고 조은석 검사, 이명순, 그리고 정준길. 이명순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뻔했어요. 다행히 민주당에서 끝까지 막아서 이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아찔하네요. 자, 그리고 정준길은 금태섭 전 의원, 이 정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하려고 할 때 출마하지 말라고 협박 전화를 했다가 논란이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수부 검사로 유명했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진출해서 유명해진 사람들, 혹은 대통령이 됐거나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좌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내란 사범도 있네요. 내란 사범의 아바타도 있고요. 그리고 내란 사범의 절친도 있네요. 내란 사범이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놀라울 정도예요. 이런 사진이 있었어? 자, 이 사진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이분이죠. 이 사람이 누구다? 예, 바로 이번 판의 주인공인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 나중에는 대법관이 되죠.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가 될 뻔했습니다. 대법관을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약 1년여 동안 17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정서와 어긋난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결과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낙마하고 맙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국무총리 후보가 총 3명이 낙마를 하는데요. 그 낙마한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대희입니다. 안대희는 이때부터 자신이 정치적인 야심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대법관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관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국무총리를 간다는 것 두고도 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대희는 서울 마포 을 지역에 출마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하고 정면으로 맞붙은 적도 있었어요. 결국 낙선하죠.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책, 조세형사법.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떼어먹고 도망간 놈들,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넣는 책, 조세형사법.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안대희입니다. 또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되네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이들이 모두 대선 자금, 지난 2003년, 2004년에 진행된 대선 자금 수사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대선 자금 수사팀이 계속 친목 모임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검회입니다. 이 사진이 찍힌 거는 2004년경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검회라는 조직 명칭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검회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회장도 뽑죠. 그 회장, 초대 회장이 바로 안대희입니다. 우검회는 바로 이 안대희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사조직입니다. 안대희의 손과 발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안대희는 단순 국회의원이 아니라 장관 혹은 그 이상을 노렸고,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이 손발처럼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기에 김수남과 같은 검찰총장도 있고요. 조은석 특검도 있고, 정말 빵빵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들이 우공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은 2008년 6월 향적산 국사봉 등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2008년이니까 2004년이 아니라 2008년이군요. 2008년이니까 이때는 우검회라는 모임이 있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등산 모임을 가졌습니다. 향적산 국사봉은 논산 지역에 있는데요. 2008년 6월 무렵에 윤석열은 논산지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근무지로, 관할구역으로 선후배들을 불러 모아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식사를 한번 모셨다, 뭐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가 2008년 사진입니다. 2008년 때만 해도 그때만 이미 우공회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 우검회에 소속되어 있던 정치 검사들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진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우검회에는 양부남, 이원석, 김주현, 박찬호, 이인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양부남은 지금 민주당 의원을 하고 있고, 이원석은 검찰총장을 했죠. 김주현은 얼마 전까지 윤석열의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박찬호, 윤석열 소위 말하는 친윤 라인,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윤대진, 박찬호, 한동훈, 이 세 명이 친윤 라인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윤대진은 윤석열로부터 버림받았고, 박찬호는 윤석열하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결국에 한동훈마저도 윤석열을 떠나고 있죠.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봐도 뭐 과언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김주현,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윤석열을 건사하죠. 아무튼 정치검사들을 한 곳에 모이게 만들었던 곳, 이것이 바로 우검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진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양부남, 이원석, 김주현, 박찬호, 이인규 이들이 우검해라는 증거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정준길 전 검사가 퇴직을 하면서 자신들의 동료들한테 받은 재직 기념패입니다. 밑에 보시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네, 우검회의 출발이 바로 여기입니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팀이 바로 우검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목 모임 뭐 그런 형식이었어요. 같이 대선자금을 수사했던 동료들끼리 우리 밥이나 가끔씩 모여서 먹자 뭐 이거였어요. 또 시간 되면 같이 등산이나 갈까? 뭐 그런 모임이기도 했죠. 이게 한 1, 2년 진행되다가 우리 이거 이름 하나 정할까? 하다가 우검회가 된 겁니다. 우검회는 현재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우검회는 2015년에 마지막 모임을 하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 모임의 좌장이 바로 조은석이었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재직기념패에 보면은 쭉 이름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우검회에 속하는 검사들이 나열된 거죠.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 외에도 양부남, 이원석, 김주현, 박찬호, 이인규가 들어갑니다. 이인규는 여러분 아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고 갔던 바로 그 대검 중수부 중수부장이었습니다. 박연차 수사를 할 때 대검 중수부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인규죠. 우리로서는 원수 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검회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그런 철천지 원수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정치 검사 집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참 그러네요. 온갖 생각이 지금 다 나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검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한쪽 길을 가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결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조은석하고 윤석열은 결이 많이 달랐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갈라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여기에 양부남 의원이 등장하는데,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윤석열과는 거리 두기에 들어갔던 사람에 속하고요. 김주현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아주 싫어했었어요. 아마 우검회에서 만나서 겪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싫어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 역시 윤석열이 필요하니까 불러다 썼고, 김주현은 또 이런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했던 거죠. 그럼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검회는 지들끼리 결이 다르면 갈라졌다가 또 필요하면 합쳤다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검사 모이면 여러 종류가 있고요. 정치검사들의 라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검회 같은 경우는 안대희가 시작을 하지만 우검회를 본격적으로 정치검사들로 키워낸 사람은 남기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남기춘 검사장이 키웠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남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검회에서 남기춘 사단에서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분화가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결이 좀 달랐다 싶은 사람들은 좀 떨어지기도 했고, 이들은 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한테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또 윤석열을 충성을 다 바치기도 했었던,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 바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척을 졌다가 다시 합쳤다가. 이 외에 우검회 외에 박순용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남부군이라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이 남부군은 제가 따로 시간이 나면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외에 이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경북, 상주, 영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환균 그리고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쪽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야, 참 그렇죠.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깍듯하게 모셨다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 라인도 있고요. 윤석열이 형님으로 모셨다는 김홍일 전 서울고검장, 그러니까 방통위원장도 했었죠. 이 사람을 따르는 모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자기들끼리 이 갈래에서 뭐 싸우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원이 겹치기도 하고 혹은 회원이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러 개의 계보가 있는데 그중 계보 하나가 이 우검회 되겠습니다. 우검회 명단이 혹시 없느냐라고 해서 제가 우검회 명단을 사실 찾아봤습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우검회 명단입니다. 쭉 나와 있죠. 2013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은 이 명단에서 빠진 걸로 보입니다. 빠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주현이죠. 아무튼 이 사람들 쭉 모였는데요. 자,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 명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안대희, 문효남, 이인규, 남기춘, 유재만, 김수남, 조은석, 박진만, 이병석, 유일준, 양부남, 이명순, 윤석열, 이완규, 최성진, 이원곤, 조재현, 정준길, 김헌범, 신호철, 박찬호, 이원석, 한동훈, 최창식, 장영관, 윤시균, 이강호, 김종보. 자, 여기서 맨 뒤에 나온 이 세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검찰청 직원입니다. 이 이상이 다 이제 검사들이 되겠죠. 자, 총 숫자는 28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빠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주현이에요. 아마 이 무렵에는 우검회 활동을 함께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이들과는 결이 좀 많이 달라요. 좀 독고다이 스타일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김주현은 전형적인 귀족검사인데 이들은 약간 귀족검사라고 보기엔 약간 좀 거친 면이 있는 사람이죠. 귀족검사라고 하면 태생부터가 귀족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태생부터가 귀족은 아니죠. 한동훈 같은 애들 빼고요. 자, 그래서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김주현은 이때는 이미 우검회하고는 거리를 두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시작 출발점에서는 김주현 역시 우검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다, 그죠? 오, 쟁쟁해. 한 명씩 좀 제가 이 얘기 참다.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 특별히 뭐 궁금하신 사람 있나요? 예. 뭐 다 아시죠? 예. 이 조직 구성을 볼 때 회원들의 면면이 워낙에 눈에 띄다 보니까 이 우검회가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이들이 딱히 그 어떤 사조직처럼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우검회는요 대선 자금 수사 여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겁니다. 친목 모임이에요. 대선 자금 수사가 끝날 때고 나니까 야 우리 수사 끝났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네. 우리 가끔씩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다가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안대희가 그 대법관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적 야심을 표출하면서 이 모임이 우검회란 이름으로 오래 지속된 겁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걸로 볼 때 나름 안대희가 이 모임을 좀 써먹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대희가 만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은 안대희였어요. 안대희가 대법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문효남한테 넘겨주는데요. 문효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기춘한테 회장을 넘겨주고 남기춘은 김수남한테
자리를 넘겨줍니다. 김수남은 검찰총장이 되면서 자신의 자리, 회장 자리를 조은석한테 넘겨줘요.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은석, 특검 조은석입니다. 조은석 검사장,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냥 차장검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울 북부지검 차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이 조은석은 2015년 남한산성 등반 모임을 한 뒤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검회를 해체합니다. 해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때 이후로 우검회는 활동을 중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검회가 법조 등산 모임의 시초라고도 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검사들하고 등산 갔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매월 셋째 주에 검사와 기자 혹은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등산 가는 모임이 있었어요. M3 산악회 뭐 이랬는데 그 M3 산악회의 모태가 되는 것도 이 우검회다. 결국 그 M3 산악회 멤버들이 계속 산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우검회 해가지고 여기저기 산으로 다니고 또 어떨 때는 M3 산악회라고 하면서 기자들하고 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 검사한테 자신들이 이렇게 전국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등산 모임을 하는 게 있는데 기자들도 참여하겠느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겠다라고 했고 몇 사람이 동참하기로 했는데 뭐 그 뒤로 유야무야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무렵에 이 우검회가 해체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참석할 수 있겠느냐, 기자들도 참석하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 바로 우검회였던 것 같고 그 우검회 참석 제안을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 유야무야 된 것은 우검회가 해체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안대일을 위한 모임, 안대일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2015년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에 안대희가 박근혜 정권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시작합니다. 대법관을 그만두고 이제 대법관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자리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자리가 바로 박근혜 정권의 그 국무총리 같은 자리였던 거예요. 안대희는 그 뒤에 총선에도 출마하죠.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총선에 출마를 했던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아는데 역시 낙선합니다. 아무튼 그 전으로 안대희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우검회를 계속 운영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뜻대로 잘 안 움직인 거죠. 결국에는 안대희는 물러나고 그 밖에 뒤를 이었던 검사들도 흐지부지 흩어지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안대희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안대희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검사들 정치 검사일 수밖에 없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검회는 2004년 대선자금 수사팀이 모태가 됩니다. 대선자금 수사팀이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밥이나 같이 먹을까? 라고 해서 시작된 모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선자금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시작은 SK 비자금으로 시작됩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약 9천억 원 정도를 회사 돈을 빼내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 엄청난 손실을 기록합니다. 5천억 원 다시 회사로 돌려보내는데 4천억은 사라져버리죠. 이제 투자 손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와 관련해서 최태원은 나중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서 4천억 원씩이나 손해를 봤으면 그거 횡령이죠. 네. 이 때문에 최태원 한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따로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죠. 바로 이 SK 이 비자금으로 시작한 것이 대선자금 수사였습니다. 당시 검찰이 SK의 자금을 추적하다가 100억 원 정도가 비는 거를 발견해요. 이 100억 원을 어디다 썼지?
근데 이 100억 원이 보니까 당시 한나라당에도 주고 당시 민주당에도 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억을 한나라당에 주고 민주당에는 한 30억 정도 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민주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개인이 쓱싹한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 SK 비자금 사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대선자금 수사였습니다. 이 대선자금 수사는 어느 순간 다시 확대가 되는데 SK뿐만 아니라 5개 재벌, 이 5개 재벌의 대선자금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2002년 대선, 그때 대선 자금을 따진 거죠. 그 당시에 등장했던 것이 이른바 차떼기였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당시 한나라당의 정치 자금을 차떼기로 보내죠. 현금으로 100억을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현금으로 100억이면 그 1톤 트럭으로 한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대그룹에서는 1톤짜리 탑차를 구해다가 그 안에 사과 상자처럼 차곡차곡 현금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걸 차체로 갖다 줍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이 차를 그 한나라당 측에 전달하죠. 열쇠와 함께. 차체로 대선 자금을 줬다라고 해서 차떼기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삼성, 현대, 뭐 SK, 롯데 뭐 이런 그룹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대선 자금을 댔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너무 많이 수사를 확대될 경우 곤란할 수 있다라고 해서 5개 재벌로만 한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때까지 이 한나라당이 거둬들인 대선 자금이 수천억에 달한다,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뭐 그렇게 됐었어요. 아무튼 자, 이 대선 자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 수사는 다시 SK 비자금 수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SK 비자금 수사가 되면서 이때 걸려든 사람이 이인재와 김민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자, 당시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나오연 소환이라는 기사죠. 자, 그리고 이 기사 외에 비슷한 시점에 나온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 김민석 전 의원 소환 조사 중, 이런 기사예요. 둘 다 SK 비자금 때문에 소환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불구속 수사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혐의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한다. 혐의가 무겁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자금을 모았는데 그때는 기업에서 뭐 이렇게 대가 없이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럼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민석 의원은 당시 처벌을 받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죠. 억울할 수밖에 없죠. 아니,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게 아니야. 자금은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그런데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정치 자금을 영수증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생소했을 때입니다. 법에는 영수증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나 기업 측에서 싫다고 손사래를 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흔치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벌금형이었거든요. 근데 김민석은 이때 집행유예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당에만 지나치게 가혹했던 거죠. 똑같은 문제를 저질러도 민주당은 가혹하고 국힘당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검사들과 관련해서 뭐 학폭 의혹이니 이런 거 막 터지지 않습니까? 한동훈만 해도 지금 아들 학폭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한동훈 딸 같은 경우에 지금 논문 대필이니
뭐 혹은 뭐 표절인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사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것을 놓고도 이렇게 달랐어요. 김민석 의원은 바로 그 희생양 중에 하나인 겁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이 불법 자금 수사, 즉 김민석 의원이 걸려든 이 수사에 대해서 우검회의 첫 번째 작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던데 그건 조금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선 자금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잔챙이들 그냥 정리하는, 정리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정리를 하는 뭐 그런 차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에도 보면 보세요. 혐의가 무겁지 않아서 불구속한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뭐 그렇다는 점 분명히,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 뭐 그 우검회의 첫 번째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됐어요. 굳이 우검회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한다면 대선 자금 수사였지 김민석 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검회라는 모임은 이름은 없었어요. 아니, 우검회가 따로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 SK 비자금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러니 우검회가 만들어질 리도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검회의 첫 번째 작품이다, 그 말은 조금 사실과 거리가 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김민석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은 지금 국힘당에서 떠버리는 것과는 달리 당시 매우 가볍게 다뤄진 사건이며 실제로 가벼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큰 대선 자금 수사라는 이 대형 사건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일종의 뒷정리 개념으로 다뤄진 사건입니다. 하지만은 우검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검회가 가장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안대희 때문입니다. 안대희는 국무총리로 나섰다가 낙마하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총선에 출마합니다. 2016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우검회가 처음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안대희가 국무총리 지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자, 안대희가 국무총리 지명을 받자 또 우검회가 주목을 받습니다. 이때가 2014년,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검회가 만들어지고 한 10년 동안 잠잠히 있었다가 안대희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때 부각이 된 겁니다. 즉 안대희라는 새로 등장한 정치인,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이 자신의 뒷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신의 추종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우검회고, 그래서 우검회가 그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대희는 국무총리에 지명되지도 못했고 총선에서도 낙선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우검회는 활동을 중단합니다. 안대희와 연관을 시켜서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활동을 중단한 겁니다. 스스로 활동을 중단할 때 그때 우검회의 회장이 조은석 지금 특검입니다. 2015년 이후에 우검회는 또 한동안 잠잠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2022년, 지난 2024년, 작년이네요. 작년에 또 우검회가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거론이 되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2023년이구나. 그러면서 우검회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 윤석열의 황태자라고 불리고 있을 때였어요. 참, 그죠? 자, 그리고
그 이듬해에 공수처장 제2대 공수처장 후보를 정할 때 다시 한번 우검회가 거론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명순, 이 이명순 씨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한번 얘기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론된 것이 바로 조은석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바로 이 우검회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우검회와는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조금 드물어 보입니다. 조은석 같은 경우는 우검회 회장까지 했지만 2015년 이후에 우검회 멤버들과는 좀 거리를 둡니다. 갈라져요. 이 무렵에 이 조은석이 맡았던 사건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 세월호 참사에서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는 좀 다른 결론을 내요. 이때부터 조은석은 다른 정치검사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거죠. 제가 조은석이 윤석열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배경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검회였는데 결국 이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갈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이 조은석의 경우도 그렇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큰 관련이 있다거나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좀 과장인 거지. 우검회의 핵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우검회가 해체되는 이유에도 보면은 우검회가 활동을 중단하는 그 배경에도 보면은 제가 볼 땐 조은석이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조은석이 검찰 조직으로부터 약간 좀 배척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우검회와 조은석 또는 우검회와 김민석을 연결시키는 거는 연결시킬 수는 있겠으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요. 우검회가 활동을 중단하고 난 다음에 진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모임이 구성돼서 활동을 한 걸로 알아요. 제가 계속해서 우검회는 이들하고 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검회가 그 뒤에 분화를 거듭합니다. 여러 개의 다른 모임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다시 이합집산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검회는 조금 달라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검회가 됐든 뭐가 됐든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정치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친목 모임을 만들어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지원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이런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회 같은 옛날 군사정부의 하나회 같은 조직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우검회가 그 조직은 아니나 우검회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어떤 다른 조직이 그렇게 하나회처럼 불러왔던 거예요. 그 이름이 뭔지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한동훈, 남기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 우검회가 여러 차례 분화를 거듭했고 분화된 단체들이 다시 이합집산을 거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들 중에 한 부류가 윤석열 사단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래요. 우검회가 또 윤석열 친윤 라인과는 전혀 관계는 없다. 그렇게는 또 말 못하는 거지. 아무튼 비유를 하자면 고려시대 만약에 지금 윤석열 라인이 대한민국이라고 친다면 우검회는 한 고려시대 요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치 검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떡쑥떡 해먹는 그런 모임이 있고 그 모임들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모임은 공식적이기도 하고 비공식적이기도 한데 소위 말하는 검찰 동호회 같은 경우는 공식과 비공식이 섞여 있는 뭐 그런 조직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문제는 이런 우거매 같은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거매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야지 이런 게 안 생겨요. 결국 검찰 개혁에 더욱더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